조선별난사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가 등극한 인조반정. 인조반정은 조선의 4대 반정의 하나로 1623년 4월 11일 서인 반정 세력이 광해군 및 대북파를 축출하고 능양군을 인조로 옹립 및 추대한 사건입니다. 계해년에 일어나 계해반정 또는 계해정사라고도 하는데 주도자는 흔히 사대장으로 일컬어지는 김유, 이귀, 신경진, 이서와 최명길입니다. 핵심 인물들이 정의품 정도였던 중종반정과 비교하면 인조반정은 그보다 낮은 종삼품 관직자들이 주도했는데 인조반정의 사대장들이 현직이거나 직전에 지냈던 관직들은 모두 종삼품 부사직이었습니다. 중종반정은 연산군의 동생인 진성대군이 반정이 일어난 것을 알지도 못했으나 신하들에게 추대되어 국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의 위세가 높아 중종의 본처인 신씨는 왕비 책봉도 되었고 중종 본인이 조강지 처임을 내세웠음에도 역적의 딸이라는 이유로 결국 폐위되었습니다. 반면 능양군은 모의 과정에서 김유의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심기원이 군사를 모을 비용을 대고 거사 이래는 군사를 직접 거느리고 광해군이 거처하던 창덕궁을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조도 처음에는 차기 군왕, 복수 후보자 중 한 명이었을 뿐 신하들이 선택한 사람으로 반정 추진 과정에서 선조의 부마 박리는 능양군에 대한 평가에 동의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인조는 훗날 그를 포용하며 이는 신하가 임금을 택한 때의 일이니 내 어찌 개의할 것이냐고 하고 해민서 제조로 등용했습니다. 또한 인조실록의 첫 번째 기사에서도 이서, 신경진이 김유와 함께 추대의 계책을 세웠다고 하였으며 즉위교서에서도 신하들의 추대를 받은 것임을 밝혔습니다. 인조실록 1권 인조 1년 3월 13일 계묘 첫 번째 기사 1623년명 천계 3년 의병을 일으켜 즉위하다. 상이 의병을 일으켜 왕대비를 받들어 복위시킨 다음 대비의 명으로 경운궁에서 즉위하였다. 광해군을 폐위시켜 강화로 내쫓고 이점 등을 처형한 다음 전국에 대사령을 내렸다. 연산군 때 내각을 구성하던 신하들마저 연산군에게 등을 돌리고 반정파에 붙었으며 반정파도 이를 선선히 응낙했습니다. 반면 인조반정은 광해군의 지지 기반인 대북 전체가 다른 정파의 공공의 적이 되어 이들 전부를 타깃으로 삼았고 상당수 북인을 제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반정을 통한 인조의 집권은 실질적인 조선 제2왕조의 창건으로 평가되는데 이후 조선의 모든 국왕은 인조의 후손으로 조선 전기와 후기 왕가를 나누는 실제적 분기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낮은 도박이 성공한 케이스이지만 동시에 반정 직후부터 이괄의 난이 일어났음은 물론 사대와 민생이라는 명분도 지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귀, 김자점, 김유, 이괄이 주도한 반정의 시작. 인모광우의 유패를 계기로 불만 세력의 저변이 넓어지고 5년간 쟁점을 차지했던 외교 노선은 마지막 1년에는 국가행정을 마비시켰습니다. 명황제의 징병칙서 거절 및 후금과의 배후 교섭 등으로 대표되는 광해군의 친후금에 가까운 외교 노선은 인모광우 폐위와 달리 논쟁을 지지하는 상소가 단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료들은 왕명을 무시하거나 출근을 거부해 행정체계가 마비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광해군 말기 2에서 3년간 부세 부담과 강제 노역의 압박 속에서 농민 경제가 총체적인 붕괴에 들어섭니다. 반정이 일어나기 3년 전인 1620년 광해군의 옥사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하는 불만 세력이 조금씩 등장하는데 이 중 능양군의 외삼촌인 국외는 친구 이서와 조카인 구인우, 신경진, 최명길 등을 포섭해 거사를 모의했습니다. 국외는 그 후 많은 병력을 수하에 둔 장만을 끌어들여 거사를 행하려 했으나 장만은 위험하다고 여겨 국왕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고 거사는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신경진은 탄금대 전투에서 전사한 전 병조판서 신립의 장자로 동생들과 함께 반정을 주도적으로 계획했지만 사전에 누설되어 효성연결장으로 쫓겨나 반정에는 참여하지 못했고 발언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 무신임에도 정승자리에 올랐고 같이 반정을 꾀한 국왕, 구인우 일가와 함께 조선 후기까지 무반 명문 집안으로 자리잡아 군권을 휘어잡았습니다. 처음 시작은 국왕 이서든이 주도했으나 반정에 실질적인 공을 세운 주도자는 이귀, 김자점, 김유, 이괄 등으로
이들은 반정 성공 후 모두 반정 공신 목록에 올랐습니다. 반정 직전 황해도 평산부사였던 이귀는 호랑이 한 마리를 잡아 가죽을 광해군에게 진상한 뒤 호환 피해가 막심해 호랑이 사냥 특수부대인 차코갑사를 경기도, 황해도 일대에도 파견 가능하게 해달라고 주청합니다. 광해가 이를 허락하자 사전에 모의한 장단부사 이서의 군대와 합류해 이 병력이 반정 당일 주력이 됩니다. 와중에 이귀가 작당에 역모를 꾀한다는 고변이 들어오자 무고하다는 상소를 올리며 역으로 고변자와 대질 신문을 하자고 버텼는데 대북 일당이 이귀의 탄핵을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광해군의 비호로 무사했습니다. 1623년 음력 3월 12일 밤 반정 실행 직전 이반이 배신해 김신국과 박승종에게 반정 사실을 일러 바쳤지만 연이은 고변으로 감각이 무뎌진 광해군은 후궁들과 연애에 빠져 대처를 소홀히 했습니다. 반정군도 고변 사실을 들은 대장 김유가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결국 궐에 입성하였고 인조반정은 성공했습니다. 어느 야사에 의하면 원래 거사일은 열흘 뒤인 3월 22일이었는데 당대의 점술대가인 김치에게 반정 성공 여부를 점치러 간 심기원은 그날 거사하면 실패할 것이라는 전궤를 듣게 됩니다. 놀란 심기원이 방도를 묻자 김치는 열흘 앞당겨 12일에 거사하면 비록 고변자가 있어 초반에는 고생해도 결국에는 성공한다는 전궤를 주었답니다. 반정 세력들은 반신반의하며 12일을 거사 날짜로 잡았는데 김치는 원래 이이첨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자였지만 전궤를 봐준 공로로 목숨을 부지하고 승진을 합니다. 하지만 야사는 야사일 뿐 거사 날짜와 시간을 잡은 것은 최명길로 도성 내부의 연회와 평소 광해군의 연회에서의 모습, 당일 근무자를 파악한 후 정한 것입니다. 이귀와 김자점은 사돈관계로 이귀의 서녀와 김자점의 동생이 결혼했는데 김자점의 동생은 몸이 약해 일찍 죽고 과부가 된 이귀에 따른 궁중에 무수리로 들어갔다가 김계시의 총애를 받습니다. 김자점은 그녀를 사전에 포섭해 김계시한테 엄청난 뇌물을 먹인 덕에 광해군의 눈길을 막는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반정의 진행과 북인의 괴멸. 능양군에 600에서 700명의 병력을 필두로 장단의 이석군, 이천의 이중로 군이 속속 합류했으나 반정 직전 포섭한 이반이란 인물이 고변해 반정 세력들 사이에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반은 세종대왕의 단명한 아들 광평대군의 후손으로 왕가의 종실 출신인데 결국 고변한 대가로 반정 직후 처형됩니다. 특히 대장을 맡기로 한 김유가 집에서 두문불출하자 이에 급한 대로 무관인 이과를 대장으로 창의문으로 진군했습니다. 김유는 고변이 들어오자 겁을 먹고 집에 숨어 있었는데 이과를 임시 대장으로 삼고 심기원과 원두표가 달려가 김유를 가까스로 끌고 왔습니다. 게다가 이들과 내통한 훈련대장 이응립이 창의문을 내어주어 별다른 저항 없이 궁궐을 접수했는데 반정군이 도끼로 도나문을 부수고 궁궐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창덕궁은 이때 불에 타 전소되었습니다. 반정이 성공하자 서궁에 유폐 중이던 인모광우는 자신을 해하려는 음모가 아닌가 싶어 걸문을 걸어 잠갔다고 합니다. 반정의 수뇌부들이 와서 광해군을 패했으니 문을 열라고 청했음에도 무시했으나 능양군이 직접 와서 설명하고 난 후에야 믿고 내가 이날을 보기 위해 구차하게 목숨을 이어나갔구나 라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반정 세력을 지지해 명분을 실어주는데 광해군은 야밤의 기습에 대처도 못해보고 궁궐을 탈출해 의관 안국신의 집에 피신했으나 얼마 안 가 붙잡혔고 결국 폐위된 뒤 유배되었습니다. 옥새를 내리기 전에 인모광우가 이혼과 이지의 목을 베어 살점을 씹기 전에는 책봉이고 나발이고 없다고 버텨 소동이 있었으나 신하들은 임금을 패한 예는 있어도 주륙한 예는 없다고 잘랐습니다. 인모광우가 그러면 이이첨 유의분이라도 내 손으로 처단해야 직성이 풀리겠다고 했으나 즉위 후에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권력이 없던 인모광우는 결국 옥새를 내려줍니다. 인조반정이 성공한 직후 유몽인의 역모 사건, 이괄의 난, 박홍구의 역모 사건을 거치면서 북인들 중에서 광해군 시절의 권력 실세였거나 측근 세력들은 모두 역적 취급을 당해 완전히 괴멸되었습니다. 인조반정이 성공한 직후부터 북인 제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정인홍과 이이첨을 비롯한 패모론에 적극적이었던 대북의 핵심 요인 대부분이 사형을 당했고
200여 명에 달하는 추종자도 유배에 처해졌습니다. 소북 출신이었지만 유이분과 유이발의 경우에는 능창군이 영모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당시는 능양군이었던 인조가 가산을 털어 뇌물을 주면서 동생을 살려달라고 빌었으나 유이분은 돈만 받고 무시했습니다. 결국 능창군이 영모죄로 사사당한 것을 빌미로 유이분과 유이발을 처형시켰고 이후 유몽인의 영모 사건, 이괄의 난 박홍구의 영모 사건을 거치면서 유몽인, 기자헌, 박홍구가 연루되어 처형되었습니다. 한편 박승종은 지방으로 도망쳐 반격을 꾀했으나 한성이 이미 장악된 것을 알고는 포기하고 자결했는데 이청과의 권력투쟁에서 능창군이 얽힌 신경희의 옥사를 부풀렸던 추관이 바로 박승종이었습니다. 최고 원인 제공자인 광해군은 죽일 수 없어 다음이 박승종이었고 인조는 반정 공신들 의사가 어떻든 동생의 원수들을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나마 박승종은 자결한 덕분에 둘째 아들과 형제들의 목숨은 보존할 수 있었고 당색이 강하지 않은 소북과 중북의 실무 관료들인 김신국, 윤희, 이경전, 정온, 남이공 등은 살아남아 주요 관직을 전전했습니다. 한편 광해군의 부인 유씨와 세자 이지 부부 등 가족들 또한 패서인되어 유배에 처해졌으며 유배지에서 비참하게 죽었는데 세자 이지가 유배지를 탈출하려다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자내외는 자결했으며 유씨는 화병으로 죽는데 삼촌을 죽이면 태모살제라는 명분이 흐려지기에 인조는 음식과 의복을 보태주고 광해군이 보고 싶어한 궁녀를 보내주는 등 신경을 써 광해군은 천수를 누렸습니다. 반정의 주역인 이귀, 김유, 이서, 신경진을 위시로 한 사대장과 최명길, 장유, 심기원, 이시백, 이시방, 김자점 등 33명은 정사공신으로 신정권의 요직을 차지해 서인이 득세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2등 공신에 봉해진 이괄은 자신이 1등 공신이 아니라는데 불만을 품고 핵심 공신 김유와 척을 지며 처신을 엉망으로 하다가 영모에 연루되어 반란을 일으키기에 이릅니다. 반정 직후 앞뒤 사정을 모르는 명나라는 별로 환영하지 않았는데 광해군이 뭘 잘못했다고 폐위됐냐는 비난과 왜군을 끌어들여 광해군을 죽이고 궁궐에 불을 질렀다는 유언비어까지 나돌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몽울룡의 추천으로 22개월 만에 명나라의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이후 몽울룡이 평안북도 철산군 가도에 눌러앉아버리는 행패를 제어하기 힘들어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청나라 침공의 주요 명분 중 하나가 가도의 몽울룡인데 이괄의 난 당시 이괄에게 더 호의적이라 조정해서 몽울룡을 설득하는 데 비상이 걸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광해군 재위 기간 내내 이어진 거대한 궁궐 공사는 중단되고 세금이 덜어지면서 민생은 분명 이전보다 나아졌지만 영정법, 대동법, 호패법 등 각종 제도 개혁은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인조반정의 공신들의 흥망은 다양했는데 과격한 성품이었던 이귀는 이후 10년 동안 왕의 총애를 모집다. 막판에 왕의 정원대원군의 추승에 찬성해 신임을 얻었지만 1년 뒤 사망합니다. 김유는 처음엔 이귀와 달리 일찍이 정승에도 올랐지만 추승과 민해빈 강씨 사사의 반대에 왕의 노여움을 샀고 아들의 사형을 청하는 신하들의 행보에까지 합류해야 했습니다. 인조는 인모광후의 양자 자격으로 즉위했는데 정원군의 아들로 즉위한 것으로 하기 위해 원종이라는 묘까지 올렸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 대부분의 관료들이 반대하였는데 인조는 이를 밀어붙였고 결국 통과시켰는데 이후 소현세자가 급서하고 효종이 뒤를 이으면서 예속 논쟁의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김자점은 군사 부분의 밝은 신무관료로 어영청을 정비해 중앙군 강화에 공을 세웠지만 인조 말년에 효종이 세자가 되는 것과 강빈사사의 찬성에 권세를 누리다 효종 때 산당에 의해 힘을 잃습니다. 결국 김자점의 옥사로 아들들과 함께 영릴이 적용되어 거여령을 받고 심기원은 인조 때 왕이 아꼈음에도 불구하고 병자호란 이후 나라가 잘못 돌아간다며 세자를 옹립하려다 포기하고 회은군을 세우려다 복주됩니다. 최명길도 2번의 호란으로 척화파에게 공격받고 행의 문제로 인해 한동안 청해 감옥에 수감되기도 했으며 귀국한 뒤에는 복림대군으로 후사를 바꾸는 조치로 마음고생을 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갱, 구인후, 이서, 신경진은 무신 출신이라 상대적으로 권세가 덜했지만 두드러지지 않았을 뿐 반정 이후 훗날 오군영이 되는 군벌을 조직해 실권을 행사했습니다. 조선시대의 다른 새 쿠데타인 무인정사, 계유정난, 중종반정에 비해 현대 매체에서 덜 다뤄지는데
인조대 자체가 치욕스러운 시대라는 대중적 인식이 있고 병자호란과 이후 인조 후반기가 주된 배경이 됩니다. 궁중잔혹사 꽃들의 전쟁에 잠깐 등장하며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는 마지막에 짤막한 자막으로 언급되고 보사 문명을 훔치다에서는 마지막 회에 등장합니다. 이 밖에 서궁, 왕의 여자 조선 노코 녹두전, 조선 왕조 500년 해천문, 영화 청풍명월, 추노, 최종병기활 등에서 조금씩 다뤄졌습니다. 오늘 조선 별난사는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가 등극한 인조반정이었습니다.